의사소통 능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하위 능력이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4개만 다룹니다. 기초 외국어의 경우는 잘 다루지는 않죠. 그래서 하위 능력 4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우리 기출 유형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은 문서 이해입니다. 이 문서 이해 능력에서의 요 문서 있죠. 문서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냐? 첫 번째 뭐 공문서, 기한서, 보고서, 설명문, 그다음에 알림, 뭐 이메일, 공지사항 뭐 등등등 메모 뭐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러한 문서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매우 명료하다는 거예요. 즉 필요한 내용만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내용을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메모를 할 때 장황하게 편지를 쓰지는 않잖아요. 그죠? 필요한 내용만 딱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찾는 것에 있어서는 쉬운 부분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문서 하나만 가지고 이 문서 이해 능력이 뛰어나냐를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일명 비문학 지문이라고 하죠. 그런 지문들을 가지고 독해를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문서 이해는 문서를 이해한 능력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독해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서를 이해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휘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휘력이 이쪽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 어법 관련된 문제들도 물론 다른 영역에도 포함되기도 하지만 이 문서 이해 능력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능력이 문서 작성입니다. 이 문서 작성 능력의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시험장에서 문서 작성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 작성 능력을 보려면 작성되어 있는 거를 잘 파악할 수 있느냐,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서 작성이다 라고 하면은 제대로 됐느냐를 물어볼 수 있게끔 수정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됐죠? 수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문단별, 문장별 있죠. 요것도 순서에 맞게 제대로 해봐라. 그죠? 그래서 문단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빈칸, 알맞은 뭐 접속어를 고르시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문장에 대해서 이 문장은 어느 문단 다음에 나와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문서 작성은 이러한 유형들이 있다. 실제로는 작성하는 능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문서 이해가 독해, 제대로 읽을 줄 아느냐라고 하는 읽기에 해당한다면 이 문서 작성 같은 경우는 쓰기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경청 능력이에요. 경청 능력은 말 그대로 잘 듣느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경청 능력은 잘 듣는 건데 잘 들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문제는 필기평가이기 때문에 듣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어떤 지문을 주는데 대화를 줘요. 그죠? 대화를 주고 그 대화에서 내가 이 대화를 잘 들었는지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잘 읽었는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잘 들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이 선택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경청 능력이다. 근데 이제 경청 능력은 자, 다시 듣기잖아요. 그죠? 듣기. 그러니까 얘는 듣기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문으로 주거나 하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얘는 상황 제시형이 될 수밖에 없다. 상황을 줄 수밖에 없다. 아니면 모듈형입니다. 모듈형. 자, 상황 제시형, 모듈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경청 능력, 의사 표현 능력이라고 있어요. 이 의사 표현 능력은 경청 능력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뭔가 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의사 표현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내가 말을 잘
하느냐잖아요. 그죠? 근데 말을 할 일이 없잖아요. 필기평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 하려면 상황을 줍니다. 역시 또 대화문 같은 걸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화문을 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대화문에서 내가 할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하는 역시 상황 제시형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론과 관련된 의사표현 자체와 관련된 모듈형, 이론형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가 바로 말하기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가 어릴 때 이제 고학년이 되면 이런 표현 안 쓰는데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말하기, 듣기 이런 것들을 아주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배운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이런 것들은 이런 식의 형태로 변형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다 아는 내용들이다. 그거를 용어를 바꿔서 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포인트, 독해일 수밖에 없는 거. 뭐 작성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 어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어휘를 써야 되잖아요. 어법. 그죠?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그래서 어휘 관련된 문제들은 문서 이해나 문서 작성 모두 포함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 기출 유형 한번 풀어보면서 좀 더 얘기해보죠. 자, 귀하는 중소기업의 총무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자, 어느 날 팀장이 아래 기사를 주며 내용을 검토해 본 뒤 보고하라고 했다. 다음 기사를 읽고 귀하가 보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거는 어떤 유형이지 싶습니다.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내용 일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귀하가 보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전혀 다른 내용이라든지 왜곡을 했다. 그럼 틀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 내용과 맞는 거를 얘기했느냐, 보고했느냐, 내용 일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물론 추론의 형태가 등장할 수도 있겠어요. 이걸 보고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거. 근데 추론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객관적인 주관입니다. 즉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주관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 엄마는 여자다. 그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 채움 공제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 장기 재직 유도. 자, 그게 이제 글의 내용이 기사예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인력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 공제인 내일 채움 공제를 사업으로 많은 중소기업과 핵심 인력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자, 들어가는 글이고요. 내일 채움 공제는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진공에서 출범한 공제 사업이다. 자, 이런 것도 좀 비판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이 문제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내일 채움 공제에서는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진공에서 공식 출범했다. 이런 표현들도 물어볼 수 있어요. 선택지에서. 그 다음에 이 제도를 통해 기업주와 핵심 인력은 5년간 매일 일정 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이 부분도 공동으로 적립하느냐 아니면은 뭐 따로 적립하느냐, 그죠? 아니면 누군가 하나만 적립하느냐,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핵심 인력 근로자가 만기까지 재직 시 성과 보상금으로 공동 적립금을 지급한다. 자, 만기까지 해야지입니다. 이런 내용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핵심 인력이 매달 10만 원을 적립할 때 중소기업은 20만 원 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꼽힌다. 자, 2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럼 만약에 1년을 했다. 그러면은 핵심 인력은 120만 원을 넣지만 중소기업은 최소 240만 원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최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소통이지만 어느 정도 계산을 하는 수리 능력적인 부분도 포함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조세 소위 심사 자료에 따르면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한 근로자는 올해 9월 기준 3,441개 업체 8,398명이다. 자, 숫자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월 평균 12만 7천 원, 기업은 월 평균 30만 6천 원을 납입하고 있고 5년 후 공제 수령 예상 금액은 평균 2,756만 원 수준이다.
내일 채용 공제에 가입한 기업은 공제 납입금에 대해 송금 인정과 함께 연구 및 인력 개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최소 31%, 최대 63%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가입한 핵심 인력 또한 만기 공제금 수령 시 소득세 50%를 감면해준 제도가 2015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재산 증식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본다. 자, 그래서 세금과 관련된 부분도 등장했어요. 자, 귀하가 보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근무 연수에 상관없이 내일 채용 공제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자, 만기까지입니다. 그죠? 만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기를 설정해 놓고 만기까지 가야지만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내일 채용 공제에 가입한 뒤에는 근로자나 기업 중 어느 하나가 아니라고 했죠. 공동 납부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공제 금액의 최종 수급권자는 공제 가입 핵심 인력으로 만기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소득세 50% 감면 혜택이 있다고 그랬죠. 세금적인 부분에서. 3번이 답입니다. 4번 핵심 인력은 최대 10만 원, 기업은 최대 20만 원까지가 아니라 기업은 20만 원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5번 내일 채용 공제 가입 기업은 공제 납입금에 대해 최대 50%까지가 아니라 63%였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봅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읽었느냐를 파악하는 문서 이해 능력, 독해, 그 다음에 내용 일치에 해당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가보시죠. 문서 2의 두 번째. 귀하는 공공기관 기획팀에 근무하고 있다. 문서를 정리하던 중 실수로 물을 쏟는 바람에 문서의 일부의 내용이 지워지고 말았다. 남겨진 문서를 읽고 귀하가 맥락적으로 유추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대효과, 공공기관 경영 평가 편람 전격 개정, 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인력 정규휴직화 추진, 이게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와서 정규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기억, 업무 공백의 최소화, 육아휴직의 비율이 높은 기관에 업무 공백을 최소함으로써 재직자들의 부담이 절감이 됐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애를 낳기 위해서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쉬는 동안 일을 빈 겁니다. 시간이. 이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바로 대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재직자들은 부담이 덜한 거죠. 애도 가질 수 있고. 왜냐면은 애 낳고 이러면은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이런 부담 때문에 좀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바로 대체자가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니은 업무의 전문성 유지. 대체 인력의 정규직화로 전문적인 업무가 많은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인력을 고용 교육함으로써 단기 계약 고용으로 인한 문제 해결. 자, 요거는 이제 보통은 흔히 땜빵이라고 하죠. 땜빵으로 들어오다 보면은 이제 어차피 얼마 안 하고 갈 사람 열심히 안 가르쳐 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정도로만 시켜요. 자,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정규직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뽑지 않겠죠. 적당한 사람 뽑지 않고 필요한 사람을 뽑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디귿 일자리 창출 기여, 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청년 취업난 해소에 기여한다. 자, 리을 대체 인력의 고용 안정, 대체 인력의 정규직화로 비정규직 대체 인력의 고용 안정화. 자, 그렇죠. 대체 인력도 고용 안정화에 이바지한다. 그 다음에 기업 경영 평가 부담 감소. 자, 타이틀은 이런데 기업 평가 부담이 감소한대요. 됐죠? 1번 옳지 않은 것. 육아휴직 대체 충원으로 기업 이미지 쇄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자, 기업 이미지 쇄신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죠? 아예 없어요. 그런 내용이. 지금 정규직화를 함에 따라서 재직자도 부담이 줄고, 그 다음에 그 대체 인력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규직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아무나 뽑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을 뽑을 것이고, 그러니까 맞는 사람. 그 다음에 일자리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업 이미지 쇄신 효과가 있는지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2번 육아휴직 대체 충원 정규직화로 추가 일자리가 창출되었을 뿐 아니라 기존의 비정규직 대체 인력의 고용이 안정화되었다. 그렇죠?
3번 공공기관 경영편람 전격 개정으로 육아휴직 대체충원에 따른 초과 인원 발생 시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자 보세요. 기대효과가 자 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인력 정규직화 추진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기대효과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거죠. 업무 공백도 최소화가 되고 점점점 기업 경영평가도 부담도 감소하고 됐죠? 그러니까 불이익이 덜 받게 됐다 그런 의미잖아요. 이 말 자체가. 그죠? 부담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자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도 맞는 거예요. 4번 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추가 일자리가 창출되어 취업내에서 맞죠. 5번 육아휴직 대체 인력의 정규직화로 전문 인력 고용 및 교육이 가능했다. 기존에는 그냥 괜찮은 사람 잠깐 있다 갈 사람만 뽑았지만 이제는 필요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요. 됐죠? 자,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문서 작성 능력입니다. 자, 문서 작성 능력에서 제가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 있다 그랬죠? 뭐 지금은 지웠지만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했냐면 일단은 수정하는 형태도 있고 문단 배열, 빈칸 이런 것도 있지만 어휘, 어법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관련된 내용이 뭐가 있어요? 어휘. 그래서 뭐 사자성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뭐 맞춤법 이런 거 제대로 했는지. 그죠? 그런 것들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출령 세 번째에 나와 있는 문제는 그래도 좀 쉬운 문제죠. 그죠? 네, 왜냐하면 헷갈리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오타, 쉽게 얘기해서 오타를 잡아내라는 얘기입니다. 볼게요. 단어, 고압적, 광의적 표현, 차별적 표현 없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쉬운 단어를 사용했는가? 상토적인 한자어가 아니라 상투적인 한자어죠. 그 다음에 어렵고 낯선 외국어, 외래어를 다듬어. 이 다듬어는 아니죠. 듬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줄임말이 아니라 줄임말입니다. 임말. 자, 벌써 3개 나왔어요. 자, 가로 안에 쓰지 않고 됐고요. 그 다음에 만글 맞춤법, 외래어 포기법 등 어법, 어문 규정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이 장황하거나 됐고요. 여러 가지 해석되는 단어 문장 없다. 문장 성문까지 잘 호응. 불필요한 필용사 등 표현이 번역투로. 자, 호 글자 조금씩 안 보였는데 이게 호웅이었네요. 그죠? 호웅이 아니라 호응이죠. 호응. 요거 빼먹었습니다. 요거. 그죠? 호웅이 아니라 호응이다. 그 다음에 제목이나 소제목의 전달 의도를 보여주었는가? 논리적으로 배열이 어이네요. 아이여야 되는데. 맞죠? 그 다음에 그리 조리 있게 전개, 개가 그러니까 전자는 맞는데 개자가 아이죠. 아이. 이거는 야이가 돼 있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은 상투적인, 다듬어, 줄임말, 호응, 배열, 전개 됐습니다. 그래서 6개가 나오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서 작성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시죠. 자, A기업의 신입사원 교육 담당자인 귀하는 상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받았다. 신입사원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려고 할 때 포함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문서 작성 능력을 향상시킨다. 요게 네모를 쳐놨는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참고해 주세요. 문서 작성 능력 향상. 그죠? 문서 작성 능력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은 대상으로 전 조사해서 신입사원의 국어 능력 만족도가 그저 그렇다가 65.4%, 불만족이 23.1%, 특히 기획안과 보고서 작성 능력에서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다. 기업들이 대학 개설되기 희망하는 교과과정의 조사 결과 가장 많은 41.3%가 기획 문서 작성을 꼽았다. 특히 인터넷 세대들은 짜깁기 기술에 능해도 논리를 구축해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상대를 설득하는 능력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문서 작성 능력이 향상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죠? 자, 1번 문서의 의미 전달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끊을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끊어서 문장을 짧게 만들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한다. 자, 간단 명료가 기본이거든요. 문서 작성에서는. 그죠? 근데 장황하게 늘어뜨리는 거 읽기 불편합니다. 그다음에 2번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려운 글을 좋은 글이 아니므로 우회적인 표현이나 현혹적인 문구는 되도록 쓰지 않는다. 맞고요.
3번 중요하지 않은 한자를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되 만약 사용할 경우 상용 한자 범위 내에 사용한다. 즉 한자를 꼭 써야 된다면 쓰되 상용 한자가 뭐예요? 주로 쓰는 거. 그러니까 누가 말해도 아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쓰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어려운 걸 쓰지 말고. 4번 문서의 주요한 내용을 미괄식으로 작성하는 것은 문서 작성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 미괄식이라는 게 뭐냐면 두괄식과 반대되는 거고 두괄식은 뭐예요? 먼저 내가 하고 싶은 말 먼저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바, 그죠? 주제 이런 것들을 먼저 던집니다. 예를 들면은 저출산에 대한 게 궁금하다. 그러면 두괄식이면은 저출산의 문제점과 뭐 저출산의 뭐 허와 실, 이름 아무거나 갖다 붙인 거예요. 저출산의 허와 실 해가지고 저출산과 관련된 내용,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딱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미괄식이 되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쭉 끝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봤더니 저출산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서라는 것은 메시지가 정확하게 빠르게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두괄식을 쓰는 게 맞겠죠. 그렇죠? 등장해야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괄식으로 쓸 것이 아니라 두괄식으로 작성해야 된다. 답이 4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서의 내용을 일명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한 표제를 붙이는 것도 상대방이 쉽게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미괄식이 아니라 두괄식이 돼야 된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청 능력이에요. 자, 제가 경청 능력은 어떻게 말씀드렸죠? 상황 제시형. 어떤 대화가 주어지고요. 제대로 들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아니면 모듈형. 자, 보겠습니다. 귀하는 화장품 회사의 상품 기획팀 사원이다. 오늘은 거래처 직원과의 미팅이 있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미팅이 지연되는 바람에 사무실에 조금 늦게 도착하고 말았다. 귀하는 A 팀장에게 찾아가 늦게 된 상황을 설명하려 한다. 다음 대화에서 A 팀장이 가져야 할 경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모듈형인 거죠. 모듈형. 맞죠? 자, 귀하 태장님 외근을 다녀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업무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막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늦은 거야? 오후 4시에 회의가 있었으니 오후 3시 30분까지는 들어오라고 했잖아. 지금 몇 시야? 회의 다 끝나고 어떡해? 자,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귀하 죄송합니다. 팀장님 거래처 공장에서 일이 갑자기 생겨 했는데 또 말을 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A팀장 알았으니까 30분 뒤에 외근 업무 내용 보고해 이랬습니다. 자, 상대방 얘기를 제대로 듣고 있지 않죠. 자기 하고 싶은 말 화가 난 거예요. 그렇죠? 왜 화가 났는지는 귀하는 모르죠. A팀장은 꼬여 있다. 자, 1번 시선을 맞추며 이야기해야 한다. 시선을 맞췄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2번 혼자 대화를 주도하고 주도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대화를 주도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2번도 맞는 것 같은데 2번이 아닌 이유가 대화를 주도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는 거를 주도한다 그러는 거죠. 이렇게 말 끊고, 그죠? 자기 할 말만 하고 이게 주도하는 건 아닙니다. 자, 3번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지 않아야 된다. 그죠? 다 들어봐야 되죠.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듣지 않는다. 4번 다리를 꼬고 앉거나 팔짱을 끼지 않는다. 상관없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여러 사람과 대화를 할 경우 말하는 순서를 지킨다. 자, 말하는 순서 지켜야 되겠죠. 그죠? 근데 가장 필요한 것은 말을 가로막지 않는 것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의사 표현 능력. 딱 문제 길이만 딱 보더라도 얘는 모듈형이구나 싶죠. 마케팅 예산을 보고하러 온 이 팀장이 박 부장을 설득해야 한다면 알맞은 의사표현법은 뭐냐 이겁니다. 자, 지금 상황이 주어졌어요. 어떤 상황이 주어졌냐면 마케팅 예산을 보고하러 왔습니다. 이 팀장이. 그러면 누구한테? 박 부장한테. 그럼 이 팀장이 박 부장보다 직급이 낮은 거죠. 그리고 상급자입니다. 보고 체계가 팀장이 부장한테 하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설득을 해야 돼요. 그죠? 이랬을 때는 어떤 의사표현법을 써야 되느냐. 자, 다시. 지금 이 팀장은 박 부장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하고 결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 같죠? 그죠? 그러면은 박 부장이 기분 나쁜 행동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죠? 심기를 건드리는 거. 따지듯이 뭐 빨리 해달라 이런 거 안 되죠. 그죠? 잘 설명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 그래? 그런 거면 사인해야지. 이런 식으로. 1번. 먼저 상사의 사정을 우선시한 다음 응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죠. 쉽게 얘기하면 좀 표현이 좀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이 팀장은 뭐예요? 물건을 파는 사람. 박 부장은 고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물건을 팔 때 사가려면 사가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살 수 있게끔 잘 유도해야 되고 이 사람이 이걸 살지 안 살지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적절한 것을 또 제시해주고 이렇게 가는 거 관계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예산 보고하고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 관계랑 좀 비슷하다 이거죠. 자, 1번에 상사의 사정을 우선시한 다음에 응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2번 부장에게 자신의 능력을 얘기하며 인정해달라고. 한번 믿어봐 주세요. 모험입니다. 3번 부장이 쉽게 받아들이게끔 딱 부러지게 말을 한다. 자, 이게 지금 이 말 자체만 딱 놓고 보면 이게 틀린 말인가 싶긴 해요. 부장이 쉽게 받아들이려면 그죠? 좋은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설득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설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팀장이 갖고 있는 생각과 박 부장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자기 할 말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지 않다. 4번 반론이 제기되지 않게끔 말을 가로막는다. 자, 앞에서 A 팀장이 생각나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말 끄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려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끊고 그냥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죠. 그러면 대화가 될 수가 없고요. 특히나 마케팅 예산 보고로 하는 이 팀장이 박 부장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출 유형 6가지 같이 4가지 중에서 하위 능력 4가지 중에서 기출 유형 6개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문제에서는 기출 문제 또 풀어보도록 기출 유형 문제들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